안녕하십니까. 서킷보드의 윤태훈입니다. 요즘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얘기인 줄 알았는데 노트북 쪽에서도 AMD CPU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여드릴 ASUS의 터프 게이밍 FX505DU가 바로 이 AMD CPU를 쓴 제품인데요. 이 FX505DU는 AMD CPU와 엔비디아 그래픽의 조합으로 성능과 가격을 모두 붙잡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인지 오늘 한번 리뷰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은 헤어라인 처리된 금속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120만원대에 걸맞지 않게 유격은 거의 없다시피 한 편인데요. 디스플레이 힌지도 매우 단단하고 135도 정도까지 저출해서 사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모서리가 모두 각지게 꺾여 있다는 사실인데요. 뒤쪽에는 상태 인디케이터와 함께 열 배출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로그 노트북처럼 대각선에 B급 요철이 나 있어서 미관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네요. 이 제품은 RGB 키보드, 얇은 베젤의 디스플레이, 120Hz 패널,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을 기본으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중저가형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꽤 기능이 많네요. 우측에는 터프 로고가 프린팅되어 있고요. 세이버투스 후기형이나 터프 메인보드를 쓰셨던 분들은 익숙한 로고일 겁니다. 단자는 기가비트 랜, HDMI 2.0, USB 3.0 3개, 헤드폰 마이크 겸용잭이 왼쪽에 몰려있고 우측에는 열배출구와 켄싱턴 랑만이 있습니다. 키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RGB 방식이고 소프트웨어로 정해진 효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퍼키 RGB 방식은 아니라서 커스터마이징 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도 키감은 제법 쫀득쫀득하니까 용서는 되네요. 이번엔 디스플레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게이밍에 특화된 120Hz 패널을 쓰고 있고 시야각도 쓸만한 편입니다. 일반적인 48이나 60Hz 주사율과는 다르게 120Hz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빠른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게 표시돼서 실감도 더하고 조준도 더 편해집니다. 응답 속도는 실측 기준 약 6ms인데 픽셀 오버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음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플리커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캘리브레이터로 디스플레이 세부 스펙을 측정했는데요. 측정 결과 여느 중저가형 제품처럼 주사율은 좋은데 색재현력이나 밝기는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실측 명암비는 920대 1로 일반적인 IPS 모니터의 1000대 1 명암비에 제법 근접합니다. 실성능 측정에 앞서서 제품 내부를 간단히 열어봤습니다. 나사 11개를 분리한 다음에 헤라로 뚜껑을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내부는 가격이나 사양에 비해서 상당히 열방출 설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12V 고전압 쿨러 2개, 공유 히트파이프 2개에다가 GPU 전용으로 1개의 히트파이프가 더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GPU 같은 경우는 VRAM이랑 전원부 부품까지 구리판으로 히트파이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통은 이게 데스크톱 그래픽카드에서 이런 설계를 많이 쓰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개조하지 않는 이상 저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런 냉각 설계를 다 해놓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네요. 메모리는 기본 16GB가 하나 들어가 있고 필요하면 빈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2.5인치 SATA 슬롯이 하나 또 있어서 저장 장치 추가도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48W를 쓰고 있는데 글쎄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 서킷보드는 성능 측정을 위해서 30종류의 테스트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엔 3D 마크처럼 잘 알려진 벤치마크도 있고 프리미어 프로 같은 콘텐츠 제작 도구도 있고 메트로 엑소더스 같은 AAA 게임과 오버워치 같은 온라인 게임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FX505DU의 CPU는 싱글 스레드 성능의 경우에는 코어 수가 더 많은 인텔 제품이랑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멀티 스레드 성능 같은 경우는 60%에서 80%까지도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한편 GPU의 경우에는 데스크톱용 GTX 1070 바로 아래 그리고 GTX 1060 바로 위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맥스큐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연산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GPU 연산 환경이나 긴 시간 동안의 게이밍에서도 좀 더 앞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밍의 경우 GTX 1080을 장착한 다른 노트북과 데스크톱 대비 10%에서 60%로 상황에 따라서 격차가 매우 작게도 매우 크게도 나타나는데요. 주로 멀티코어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CPU 성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배그나 배틀필드 같은 게임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콘솔 기반으로 제작되거나 멀티코어 최적화 수준이 낮은 데이어스 X, 에이스 컴뱃 7 등에서 격차가 좀 작게 나타났습니다. 저장 장치는 인텔의 660P를 사용하는데 이게 QLC SSD라서 대용량 읽기 쓰기 시에는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8W밖에 안 되는데 의외로 저전력 모드에서 4시간을 버텨줍니다. AMD의 전력관리 기술이 발전한 걸까요? 한편 온도랑 소음은 전원관리 모드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최대 성능에 놓았을 경우 CPU 95도, GPU 76도까지 찍어주고 스로틀링은 약 100MHz 클럭 다운 정도로 아주 약하게만 나타납니다. 소음은 터보 모드로 놓으면 매우 시끄럽기 때문에 헤드폰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고 조용한 공공장소에서 쓰실 때는 저전력 모드로 사용하셔야만 거슬리지 않는 수준의 소음만이 나옵니다. 이렇게 ASUS 터프 게이밍 FX505DU를 리뷰해봤는데요. 120만원 치고는 외관
뒷면부터 내부까지 꽤 신경 쓴 티가 났고, 특히 냉각 시스템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시간 벤치마크를 돌려도 스로틀링도 거의 없고 키보드가 안 뜨거워져요. 반면에 250니트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 밝기랑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은 응답 속도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게 중저가형 기종이긴 하지만 가격도 i7 9750H랑 GTX 1660ti를 쓴 타사 기종 대비 그렇게까지 많이 싼 편은 또 아니고요. 물론 그만큼 FX 505DU가 더 나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서킷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